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탄핵을 하겠다. 줄탄핵.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민당의 상황. 민당의 호메인은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는 한마디로 진영의 나팔수입니다. 제가 김어준 방송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분은 너무 정치 편향이고 민당 선전, 민당의 이 지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표 입법 독재 그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7일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문의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만여 후보자 빨리 지명해라. 오늘까지 데드라인. 안 하면 내일부터 탄핵심판에 들어가겠다. 또 그 후순위 국무위원들도 무조건 임명해라. 안 하면 줄줄줄 탄핵하겠다. 이게 바로 김어준표 입법 독재다. 이게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민당은 이제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러면은 스스로 해체하거나 우연정당 해산심판 청구 제소를 하면은 받아들여서 빨리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국회의 헌재에 대한 구성 참여권과 임명권이 둘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족 정당성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출했죠. 그러나 총리는 뭡니까? 결국 본인이 대통령이 결국 지명해서 또 국회 동의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족 정당성만 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난 다음에 이선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이런 등의 예시를 했고, 특히 만여 후보자는 국회 선출한 게 아니다. 여야 합의가 없는 민당이 선출한 거다. 민당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기소자 입장이고, 그리고 재판관, 아니 소위 말해서 재판의 또 판사를 자기 사람이 임명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 심판 결과 조작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상당 기간 이렇게 임명을 거부해도 그게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만여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라는 이제 민당의 주장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번 보시면은 헌법상 헌법재판소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여 후보자를 즉시 임명한다 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 각하 의견을 내렸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헌재에 있습니다. 헌재. 제가 말씀드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에서 14일 만에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최후 변론 이후에 1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후 변론이 언제 있었습니까? 2월 25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칠입니까? 내일 3월 30일이죠. 한 달 지금 며칠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 지금 한 달 훨씬 넘었다. 이런 식으로 왜 국가적인 안오미를 헌재가 방치하고 있냐. 국가적 안오미를 방치하는 가장 큰 주범은 헌법재판소다.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Delayed justice is not justice. 유명한 법적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내일에도 당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선고를 내려라. 그 결만이 이러한 국가적 안오미 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입니다. 이번에 연쇄 탄핵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수석 의원들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주도한 사람들 보면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나가면은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동이 돼서 이것을 원내 지도부에게 촉구하는 형태를 띄었는데, 아마 내일 오전에 민당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아마 윤곽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떠도는 민당발 시나리오는 내일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 거다라고 예상된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뭐 70몇 분을 내란 선동으로 쳤고요. 이쯤이면은 우연정당 해산심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연정당 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는, 제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마은혁 후보 계속해서 임명하려는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평의 상태가 약간 좀 기각적으로 기울어져서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민당은 누구보다도 헌재 평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빨대가 있는 것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민당이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모든 사활을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줄줄줄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까?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 정도로 탄핵 심판 내용, 평의 내용이 본인들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심판 기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란죄에 대해서 입증됐으면 입증이 안 됐습니다. 뭐 홍장원의 메모 4-5개 버전이 있고요. 또 누굽니까? 곽병주 그분의 진술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달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빙성 다툼이 있을 때는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선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의심스러우면 절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유리한 대로.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파면할 정도에 이르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각되어야죠. 헌법 법률을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됐다. 그게 아니니까 기각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각하 사유도 뭐 내란죄 소추 사유 부분을 소추사에서 뺀 거라든지 헌법재판소법 10차례 이상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계 태두께서 국민 신뢰 잃어서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각 사유도 차고 넘치고 각하 사유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게 평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질질 한 달 뭐 지금 며칠 돼 일주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안음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빨리 다음 주에라도 월요일이라도 빨리 평의해서 결론을 내라.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라. 그게 국가적 안음위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 28일에 고로구청장 이강산 유세 참여하신 걸로 당 안팎에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그것은 이제 이강산 후보자는 제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탄핵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 참 학력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고요. 특히 구로구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지원 유세 갑니다만 전만권 후보자하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있었는데 자유통일당 후보가 3%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는데 사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수 통합. 그러면은 우리 구로구에서도 보수식의 유일 후보가 통합 후보 겸 나오는 후보가 이강산 후보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탄핵 반대가 우리 당의 당론이고 어떻게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유세 이강산 후보자 제가 알고 그래서 지원해달라 해서 제가 지원을 하러 유세하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특정 계보에 있는 분들이. 이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또 이번 재보선이 탄핵 후 민심 바로미터라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게 뭐 김천 뭐 뻔한 결과고요. 지금 아산, 구로는 뭐 우리 당 후보자를 안 냈고요. 아산하고 거제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산하고 거제인데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뭐 국민 여론의 뭐 바로미터다. 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서로 연결 지을래 연결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특정 선거구 거기에 보면은 다 어떤 정치 지향이 이미 포함이 돼 있고요. 이 탄핵이라는 문제는 그런 어떤 정치 성향 뭐 이것을 뛰어넘는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국가적인 대사.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가 그러면 언제까지는 꼭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에도 판결해야 되죠. 다음 주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태령 시 현장에 갔어요. 트랙터 60대를 트럭에다 싣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광화문 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농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전농이라는 단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북제재 해제하자고 그러고 농민헌법 12개 좀 만들자고 그러고 사실 이 트랙터가 지난 12월 20일경에도 남태령을 넘어서 관절 침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그 2019년도에 트랙터 한 4천만 원 주고 산 겁니다. 북한에 주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런데 대북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왜? 트랙터가 군사용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새 거, 그 트랙터, 농민들이 쓰지도 못한 그 트랙터를 가지고 농민 시위라고 해가지고 남태령 고개를 넘겠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또 특이한 게 거기다 좀 흙을 좀 묻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갔어. 그 현장에 갔더니 또 민노총이 와서 1000명이 시위하고 또 여기 우파집에 갔더니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막아서겠다고 그래요.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새벽 1시까지 있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가적인 혼란 상태에 지속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빨리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하는 이 부작위가 결국 국가적인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빨리 선고해라. 그게 내일이라도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2월 25일 날부터 지금 며칠입니까? 내일이 3월 30일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평이 종결을 하고 결국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탄핵 국면 지적하는데 이게 산불 피해 때문에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 등 이런 추경 논의를 여야 협의로 좀 진행해야 된다는 해야죠. 우리가 예비비 4조 8천억 원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2조 4천억 삭감했어요. 민당이 한 거 아닙니까? 민당이 올해 예산 677조 4천억에서 마음대로 4조 원 이상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삭감 문제죠. 가장 큰 책임이 있죠. 당연히 추경해서 이 문제를 여야 지도부가 논의를 해야죠. 이것은 또 이런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문제하고 결이 다르고 빨리 만나서 예비비 증액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